강원도의 깊은 산골 대관령, 고갯길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소나무 아래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서로를 껴안은 채 쓰러져 있는 7명의 아이들. 아이들의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길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길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운서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비한 야담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틈을 울리던 조선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슬아의 자식이 없어 마음 한구석에 늘 찬바람이 불던 사냥꾼 길수는 아내 옥순과 함께 고개 너머 절에서 불공을 들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이는 가운데 멀리 소나무 아래 기이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자 그곳에는 갱겹에 옷만 걸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꽉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들이 겹겹이 포개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여보, 아이들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아이들의 몸은 금방이라도 얼음 조각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 7살에서 13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나이는 제각각이었지만 서로를 껴안고 필사적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어찌하여 이런 험한 날씨에 산속에 있단 말인가. 여보, 일단 집으로 데려갑시다. 이대로 두면 아이들이 죽고 말아요. 길수는 앞뒤 재지 않고 가장 어린 6살 백이 막내를 업었습니다. 옥순도 7살쯤 되어 보이는 6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얘들아, 일어설 수 있겠니? 우리 집까지 함께 가자. 길수가 다정한 목소리로 나머지 5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생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11살쯤 보이는 둘째의 손을 잡고 10살 된 셋째의 등을 문지르며 격려했습니다. 9살인 넷째와 8살인 5째도 형의 말에 힘을 냈습니다. 형님, 제가 5째를 부축해서 갈게요. 9살인 넷째가 동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다친 셋째는 비틀거리면서도 제 발로 걸으려 애썼습니다. 맏형은 뒤에서 동생들을 지켜보며 따라왔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서두르지 마라. 옥순이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눈보라가 무자비하게 얼굴을 때렸지만 길수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발이 꼬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가 넘어지면 첫째가 재빨리 돕고 5째가 주저앉으려 하면 넷째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우리 집이 저기 보인다. 길수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힐 듯 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옮겼습니다. 맏형은 작은 체구였지만 끝까지 동생들을 챙기며 걸었습니다. 유랑 생활로 다져진 형제들의 끈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초가집에 도착한 길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하나씩 눕혔습니다. 옥수는 급히 부엌에서 불을 떼고 물을 끓였습니다. 고요했던 초가집의 7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차오르자 길수는 묘한 책임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아이들, 손발부터 녹여야겠소. 동상이 심해요. 옥순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들의 언손발을 정성스레 문질러 주었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와 6째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어서 5째, 넷째, 셋째, 둘째가 차례로 눈을 떴습니다. 맏형은 마지막까지 동생들을 돌보느라 기력을 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무사한가요? 첫째가 간신히 눈을 뜨자마자 처음 뱉은 말이었습니다. 12살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무사하다. 너희 모두 살았어. 첫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쩌다 그 추운 산길에 있었던 게냐? 첫째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본래 서로 다른 집 아이들입니다. 저와 둘째,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모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함께 다니게 된 거냐. 장터와 주막을 떠돌다 만나 서로 의지하며 구걸을 해왔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길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고난 속에서 맺어진 형제의 끈끈한 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11살인데 눈빛이 총명해 보였고 10살인 셋째는 손을 들어 몸 상태를 확인하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넷째는 주위를 경계하며 형들에게 귓속말을 했고 8살 다섯째는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여섯째는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일곱째는 길수의 손을 꼭 잡고 방긋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괜찮다. 따뜻하게 하고 좀 쉬거라. 옥순이 부엌에서 좁쌀과 보리를 섞은 죽을 쏘아왔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아이들의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 천천히들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이미 길바닥에서 형제 이상의 우애를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누구 하나 먼저 먹으려 하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첫째가 막내에게 먼저 숟가락을 쥐어주고 형들이 아우들을 챙기는 모습은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 없는 서름을 안고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7아이가 주는 온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첫째가 그릇을 놓고 길수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나머지 6아이도 따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길수는 황급히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절이라니 당치 않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다. 길수의 말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옥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희 7은 우리 가족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이불을 덮거라. 아이들은 허겁지겁 죽을 먹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죽그릇에 섞였습니다. 길수는 옥순과 눈을 맞추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지붕을 때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7아이는 서로 옹기종기 모여 깊은 잠에 들었고 길수 부부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밤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소? 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라고 부릅시다. 부처님께 빌었던 그날 하늘이 7아이를 한 번에 점지해 주신 겁니다. 길수의 가슴 속에는 확신이 싹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월 초 이튿날 아침 햇살이 눈 덮인 마당을 비췄습니다. 옥수는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묽은 죽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오늘은 얼마 없는 쌀에 잡곡을 섞어 되직하게 지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7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푹 잤지만 여전히 얼굴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남 일수가 옥순을 보자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침상이 다 되었다. 모두 앉거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랑 생활 때 먹을 것 하나를 두고 다투기도 했지만 이 형제들만은 달랐습니다. 막내가 먼저 먹기 전에는 형들이 수저를 들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일수야, 내가 장남이니 먼저 들거라. 길수가 말했지만 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막내 칠수가 가장 어리니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 말에 길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토록 예의가 바르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먹자꾸나. 하나, 둘, 셋 길수의 구령에 맞춰 7 형제가
일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밥을 후후 불어가며 소중하게 입에 넣었습니다. 옥수는 부엌에서 김치와 국을 더 가져왔습니다. 밥만으로는 한창 크는 아이들의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먹은 후 길수는 아이들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아직 춥긴 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길수의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이 순서대로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라고 부르겠다. 1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2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3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수와 5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6수는 어리지만 그 의미를 알았는지 주먹을 꽉 쥐었고 막내 7수는 길수의 바짓단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자식으로 삼아주시는 건가요? 1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너희는 이제 이 집의 든든한 아들들이다. 옥순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어머니라 부르거라. 배고프면 말하고 힘들면 기대렴. 7 형제가 일제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길수가 거지 아이 7을 데려다 양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정신인가 남의 자식을 7이나 들이다니. 자식이 없어 미친 게 분명해.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양식을 다 축낼 거야. 마을 사람들의 험담이 울타리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저리 떠드는데 괜찮을까요? 길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면 저들 생각도 바뀔 거요. 그날부터 길순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자신의 밭일 뿐 아니라 이웃 마을 농사일까지 도맡았습니다.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타작을 도왔습니다. 품짐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9 식구 끼니를 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옥순도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누더기 천을 한 땀 한 땀 이어 붙여 사람이 입을 만한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순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비단결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옷도 이렇게 고와졌어요. 칠수가 기운 옷을 입고 좋아했습니다. 옥수는 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칠수는 언제나 곱단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수는 장작을 패고 2수는 물을 길었습니다. 3수는 고장난 농기구를 고치고 4수는 뒷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5수는 발이 빨라 마을 심부름을 하고 6수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막내 7수조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거리에서 서로를 지키던 아이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9 식구가 화롯가에 모여 보리밥을 나누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길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칠복신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봄이 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도 새싹이 돋았습니다. 7 형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수는 13이 되어 어깨가 벌어졌고 막내도 7살이 되어 의젓해졌습니다. 길수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옥순도 남의 집빨래를 하고 나무를 팔아 살림을 보탰습니다. 가난해도 끼니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쑥쑥 크니 쌀독이 금방 비네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수는 이제 어른만큼 먹으니까. 하지만 그의 얼굴엔 만족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초여름 저녁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 길순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환갑이 넘은 훈장님은 인품이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그날 훈장님은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 형제가 마당에 모여 앉아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고? 훈장님이 물었습니다. 이수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서당 너머로 들은 하늘 천자입니다. 훈장님은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지 출신이라 무시받던 아이들이 배움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장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수 이복에 길수 있는가? 훈장님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길수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저 아이들을 보게 스스로 글을 익히려 하지 않는가? 네, 이수 녀석이 글에 관심이 많아 형제들을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네. 오늘부터 내가 매일 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네. 길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같은 천한집 아이들에게 말입니까? 배움의 귀천이 어디 있나 저 눈빛을 보게. 그날부터 훈장님은 매일 밤 길수네를 찾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7 형제는 마당에 모였습니다. 작은 등잔불 아래서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된 바틸 후였지만 누구 하나 졸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수는 훈장님이 가르치는 족족 머리에 담았습니다. 이수야 읽어보거라. 천지현황. 이수의 낭낭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참으로 영특하구나 한번 듣고 외우다니. 일수도 성실하게 배웠고 삼수는 손재주로 글자를 본떴으며 사수는 약재 이름을 한자로 익혔습니다. 길수와 옥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자식들이 글을 배우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보 눈물이 나네요. 옥순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수는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밤 감자를 쪄왔습니다. 얘들아 감자 먹고 해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찐 감자를 받아들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일수는 17 청년이 되어 듬직해졌고 이수는 책을 줄줄 읽게 되었습니다. 삼수는 15 나이에 집수리까지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길순의 아들들이 제법 쓸만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수야, 이 편지 좀 읽어다오. 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수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삼수는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었고 사수는 아픈 이에게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오수는 빠른 발로 소식을 전하고 육수는 대피를 해주었습니다. 길수는 복도 많지 아들 7이 다 효자야. 길수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줘요. 거보시오. 하늘이 준 복덩이들이라 하지 않았소. 거지 생활로 생존 본능을 익힌 아이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 마을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개의 원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해 늦가을 일수와 이수는 겨울 택감을 구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17 일수는 도끼를 메고 16 이수는 밧줄을 들었습니다. 형님, 저쪽 골짜기에 마른 나무가 많겠어요. 둘은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귀가 밝은 이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신음소리 같은데요. 형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습니다. 바위 뒤에 피투성이가 된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은 찢겨 있었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날이 정신 차리세요. 선비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나는 암행어사요. 영모를 캐다 자객에게 당했소. 암행어사라니.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붉은 천에 쌓인 서찰을 꺼내 일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한양의 임금님께 전해주시오. 영모의 증거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오. 선비는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님, 이걸 어쩌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반역을 꾀하는 대감들의 이름과 병력 배치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영모의 증거야. 보름 뒤에 거사가 일어난대. 그때 말발굽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왔다 저걸 가진 놈을 찾아.
자객들이 숲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도망치자. 형제는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했을 때 형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산에서 암행어사 나리를 만났는데 이걸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길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산 자신이 나라의 큰일에 휘말린 것입니다. 하지만 길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임금님께 전해야 해. 여보 한양까지는 꼬박 닷새가 걸려요. 게다가 검문도 심할 텐데. 옥순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오. 나라가 위험하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일수가 나섰습니다. 저도 갑니다. 형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삼수와 사수도 일어났습니다. 길수는 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다. 여보 당신은 어린 오수 육수 칠수와 집을 지켜주시오. 그날 밤 마을 입구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놈들을 찾아라. 이 근처다. 자객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놈들이 와요. 오수가 지붕에 올라 망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도망 다니던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6집 남았어요. 4집, 3집. 육수야 지도를 다오. 육수가 그린 뒷산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샛길로 가면 계곡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떠난다. 길수와 내 아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수는 반대편 담장으로 뛰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날 잡아봐라. 자객들의 시선이 쏠린 사이 길수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수도 날쌘 몸놀림으로 자객들을 따돌렸습니다. 자객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땐 옥순과 어린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어? 옥순은 떨면서도 시치미를 뗐습니다. 며칠 전 돈 벌러 타지로 갔습니다. 집을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자객들은 물러갔습니다. 길수 일행은 밤새 산을 넘어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돼요. 일수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다. 길수는 애써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마다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저길 보세요. 관군들이 이 잡듯 뒤지고 있어요. 이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약초꾼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거예요. 이수가 노인들에게 다가가 약초 지식을 뽐내며 일행인 척 섞였습니다. 사수가 산에서 캔 약초를 보여주자 의심 없이 통과했습니다. 다음 검문소에서는 삼수의 재주가 빛났습니다. 바퀴가 부러진 수레를 끄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삼수가 순식간에 바퀴를 고치자 상인들은 고마워하며 그들을 짐꾼으로 위장시켜 주었습니다. 나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 앞은 살벌했습니다. 자객들이 문지기 사이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해요. 사수가 품에서 약초 가루를 꺼냈습니다. 말린 쑥과 고춧가루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세요. 가루가 날리자 문지기와 자객들이 재채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취. 그 틈을 타 길수. 일행은 수레 뒤에 숨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궐 앞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앞에도 자객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일수가 나서려 하자 길수가 막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간다. 길수는 품에 서차를 안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자객들이 눈치채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이다. 잡아라. 그때 사수가 연기를 피워 시야를 가렸고 일수, 이수, 삼수가 아버지를 호위하며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비켜라. 임금님께 전할 것이 있다. 소란이 커지자 금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길수는 무릎을 꿇고 서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의 유언입니다. 영모를 막아주시옵소서. 금군 대장이 서차를 확인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곧이어 역적들을 체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길수와 아들들은 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용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대들이 나라를 구했노라. 임금님은 길수에게 벼슬을 내리고 7 아들을 인제로 등용하라 명하셨습니다. 닷새 뒤 옥순과 동생들도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습니다. 버려진 7 아이가 나라의 기둥인 칠복신이 된 것입니다. 1수는 무관, 2수는 문관, 3수는 건축, 4수는 의원, 5수는 파발, 6수는 화원, 7수는 세자의 벗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으로 맺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한양도성의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진정한 부는 곡식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굴러들어 온 복덩이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길순의 집 담장 너머로는 오늘도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